부산점 대표원장 김영표입니다. 지방흡입 수술 자체가 이제 피부에 작은 구멍을 하나 뚫어서 그 구멍을 통해서 캐뉼라라는 도구를 넣어서 수술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마치 손의 감각으로만 약간 이제 길을 찾는 그런 느낌으로 수술을 진행하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손기술이 조금 중요하기도 하고, 또 더불어서 경험이 좀 있어야지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 부분에서는 요런 강도랑 요런 각도로 좀 수술을 해야지 아무래도 수술이 좀 잘 되고 피도 좀 안 나고 환자분 나중에 라인도 조금 더 잘 나오겠다, 이런 것들이 좀 생기기 때문에 지방흡입은 결국은 라인을 잘 살린다는 거는 본인의 손기술도 중요하고, 그 다음에 더불어서 많은 환자를 수술하는 그런 경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지방층이 우리 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일단 에너지를 저장한다던가, 그 다음에 특히 피하 지방 같은 경우는 피부 밑에 지방이 있음으로써 이제 보온작용 이런 것들을 담당하고, 결국은 몸을 보호해주고 몸을 보강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데, 지방은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어요. 이제 백색 지방이라고 해서 백색 지방에는 피하 지방과 그다음에 내장 지방 이렇게 보통 이제 분류를 하고, 그다음에 갈색 지방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갈색 지방은 우리 몸에 소량 존재해요. 목 뒤나 아니면 쇄골 아니면 이제 척수 이런 부분에 이제 분포하고 있는데, 이 갈색 지방은 에너지를 태우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백색 지방 안에 이제 피하 지방이랑 내장 지방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, 피하 지방은 말 그대로 피부 아래 있는 지방입니다. 내장 지방은 배 안에 장 사이사이에 있는 지방이에요. 이거 이제 먹는 거랑만 보통 연관이 있는데, 한마디로 많이 먹어서 칼로리가 과잉 칼로리가 되면은 피하 지방에도 쌓이지만 내장 지방이 특히 많이 쌓입니다. 재수술은 결국은 본인의 라인이 마음에 안 들어서 수술하시는 거죠, 다시.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는데, 보통은 수술을 한번 하고 나서, 지방흡입을 하고 나서 살이 찌신 분들, 그럼 당연히 이제 라인이 또 변화가 있으니까 수술을 다시 하고 싶어 하시는 거고,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부작용 케이스들이긴 한데, 지방을 너무 과도하게 뽑아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뭔가 피부에 유착이 심하게 되거나 아니면 물퉁물퉁함이 심하게 되거나 이런 케이스, 아니면 또 지방을 너무 덜 뽑아서 본인의 만족도에 이루지 못해서 라인 변화가 충분하지 않으면 이런 분들이 보통 재수술을 하긴 합니다. 그래서 결국 재수술은 본인의 만족도가 불충분할 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수술이긴 합니다. 재수술이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지방 흡입을 하는 의사와 충분한 면담이 좀 이루어져야 돼요.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지방을 과도하게 뽑은 부분들, 모양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수술하시는 분들, 이런 분들은 더 이상 뽑을 지방들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의사와 충분하게 상의를 해서 모양을 좀 고르게 한다든가, 약간 지방을 이식하거나 재배치를 해서 모양을 조금 더 낮게 만드는데 좀 중점을 둬서 수술해야 되고, 물론 이제 지방을 덜 뽑은 분들이 있어요. 이런 분들은 지방을 더 뽑는데 또 무조건 지방을 더 많이 뽑을 수는 없을 때도 있어요. 왜냐하면 수술한 부위가 한번 수술하고 나면은 유착이라는 게 생깁니다. 그 밑에 이제 섬유화층이라고, 수술을 해내서 빼낸 지방층을 대체해서 섬유화 물질들이 차오르는데, 그 부분 때문에 딱딱하게 그 부분이 변하기 때문에 그곳을 이제 다시 수술해서 들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 만져보고 해서 좀 테스트를 해본 다음에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상의가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지방 흡입은 지방세포 사이사이에, 지방층 사이사이에 모세혈관들이 많이 있습니다. 수술할 때는 투메센트용액이라고 지혈작용을 하는 역할의 수액을 넣고 수술하기 때문에 수술 중에는 피가 잘 나진 않아요. 근데 이제 그 지혈제 역할이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수술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기 때문에 수술했던 지방층에 이제 조금씩 피가 스며 나옵니다. 지연성 출혈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, 이 출혈이 수술 범위가 넓거나 아니면 지방을 많이 뽑은 대용량 지방흡입 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 되겠죠. 그러다 보면은 수술 후에 좀 출혈이 있을 수가 있어요. 당연히 수술 전에는 피검사에서 빈혈 수치가 정상이었다 하더라도 수술 후에 약간의 빈혈이 오는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수술 전에 저희가 수술할 때 피검사를 하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피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유관상 봤을 때
빈혈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분별하기 위해서 눈 밑에를 이렇게 열어봅니다. 그럼 눈꺼풀, 아래 눈꺼풀을 뒤집으면은 결막이라는 데가 있어요. 정상인들은 그 부분이 선홍색으로 붉게 있는데 이제 좀 빈혈이 있는 분들은 약간 그 부분이 조금 이제 허옇게 보이겠죠. 피 검사를 바로 해서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대략적으로 이분이 빈혈이 좀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수술 전에 보통 저희가 눈꺼풀을 한번 뒤집어 봄으로써 한번 체크를 하는 게 되는 거죠.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 있는데 제일 이제 흔하게 오시는 분들은 조금 이제 적당히 뽑은 병원들 그래서 이제 수술 받으시는 분들입니다. 왜냐면은 라인의 변화가 유관상으로 이렇게 심하지 않기 때문에 환자분들의 만족도가 좀 떨어지는 경우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는 요거는 이제 본인의 체질상의 문제이긴 한데 문제라기보다 체질상의 특성이죠. 지방은 좀 적고 근육이 굉장히 많은 분들 있습니다. 이런 분들은 수술해서 저희가 뽑을 수 있는 건 지방층밖에 없기 때문에 지방은 아무리 제가 뽑아도 라인의 변화가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. 수술 자체가 완전히 모든 걸 해결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. 지방 흡입은 피하 지방을 뽑는 겁니다. 일단 그래서 피하 지방을 뽑을 때 어느 정도 라인의 변화가 있을 수 있게 뽑긴 하지만 피하 지방을 아무리 많이 뽑는다 하더라도 몸무게가 줄진 않아요, 거의. 그리고 결국은 이제 몸무게를 줄이고 그런 것들은 본인이 꾸준하게 운동과 식이요법을 병행을 해서 전신에 있는 지방세포의 크기를 좀 줄이는 그런 작용이 동반이 돼야지 본인이 이제 전체적으로 살이 빠지고 몸무게가 줄어드는 겁니다. 그래서 이런 분들 이제 지방 흡입만 믿고 수술만 믿고 환자분들이 이제 마음껏 드시면은 지방이 더 불어나겠죠. 그러면은 그 부분의 피부도 같이 약간 늘어납니다. 그래서 지방 흡입 수술 전이든 후든 내가 뭔가 살을 빼고 다이어트를 해서 이제 근육량이 많다고 지방 흡입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. 왜냐하면 지방 흡입 자체가 지방이 쌓여있는 부분의 지방을 어느 정도 뽑아서 라인의 변화를 주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환자분 본인의 만족도가 제일 중요하긴 합니다.